여러분 혹시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통째로 무너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것도 모르냐는 한마디에 갑자기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다 해줬다는 한마디에 갑자기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의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말이 자꾸 반복되고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건지 계속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사는 혹시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요? 직장에서 이런 상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 감정을 지킬 수 있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을 기반으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의 근육도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의학에 따르면 웅대한 자기상과 공감 능력의 결여, 그리고 타인의 찬사에 대한 강한 욕구를 핵심으로 하는 성격 패턴입니다. 이들은 내면 깊숙한 곳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극심한 수치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에서 부하 직원은 바로 이들의 공급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칭찬하면 에너지를 얻고 잘못하면 분노와 폄하로 에너지를 채웁니다. 어떤 형태든 부하 직원의 감정적인 반응이 그들의 연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성격장애는 전체 인구의 1%에서 6% 정도로 추정되지만 관리자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공격성과 자기 확신, 그리고 남을 휘어잡는 특성이 조직 내에서 승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직 구조상 상사 중에 나르시시스트가 유독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직장에서 이들은 5가지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동입니다. 회의 시간이나 동료들 앞에서 부하 직원을 깎아내립니다. 이것밖에 못하냐거나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모르냐고 타박하는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낮추면서 자신이 올라간다는 심리가 작동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조작하는 심리지배, 즉 가스라이팅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거나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라고 우깁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과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부하 직원의 공로를 가로채는 행동입니다. 부하 직원이 밤낮으로만 만든 결과물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윗선에 보고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부하 직원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은 아래로 떠넘기고 공로는 위로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패턴입니다. 어떤 날은 부하 직원이 최고라며 칭찬하다가 다른 날은 부하 직원 때문에 다 망했다며 극단적으로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태도는 부하 직원을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공감 능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동입니다. 부하 직원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교묘화합니다. 힘든 상황을 아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며 감정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려고 듭니다. 진짜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 상사에게서 이런 패턴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보인다면 더욱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합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계속 휘둘리는 이유는 결코 부하 직원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감정 동조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상대방이 찡그리면 나도 찡그려지는 현상입니다. 집단 생활을 하던 인간이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읽고
위험을 회피하며 협력하기 위해 진화한 체계입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 동조 본능이 악용당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에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게 만드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는 타인의 감정 상태를 본인이 직접 겪는 것처럼 시뮬레이션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면 내 가슴이 아프고 타인의 기쁨을 보면 나도 기쁜 이유가 바로 이 거울 신경세포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 앞에서는 상사의 분노와 불만, 그리고 경멸의 감정이 부하 직원의 뇌에 실시간으로 전이됩니다. 상사의 표정과 목소리 하나하나가 강렬하게 감정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하 직원의 뇌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맙니다. 자신의 감정인지 상사의 감정인지도 모른 채 하루 종일 부정적인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다니게 됩니다. 뇌는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겪는 것과 똑같이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뇌가 지속해서 위협 신호를 감지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집중력을 높이고 위기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매일 긴 시간 동안 위협적인 상사와 함께 지내면 이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과다 분비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 호르몬 과잉을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해마 부위를 실제로 위축시킵니다. 판단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해지며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위협적인 상사 밑에서 오래 버틸수록 뇌가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모순이 발생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착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 동조하는 현상에 더 취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상사가 화를 낼 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고민합니다. 결국 자책감이 깊어지고 상사에게 더 순응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힘든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뛰어난 공감 능력이라는 좋은 본능이 역으로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멘탈을 보호할 수 있는 실전 방어 기술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과 인지행동 치료에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훈련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언어적으로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뇌의 감정적인 반응 부위는 진정되고 이성적인 사고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상사가 화를 낼 때 속으로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읊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감정을 명명하는 순간 감정에 빠진 상태에서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 상태로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매일 저녁 오늘 느꼈던 감정을 3단어로 적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심리적인 경계를 머릿속에 그리는 투명 유리벽 기법입니다. 나와 상사 사이에 아주 두껍고 투명한 방음 유리벽이 세워져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상사의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는 그 벽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나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상사의 말을 단순한 정조로만 처리하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상사의 업무 보고는 문서로 대체하고 개인적인 대화는 철저히 줄여서 표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모든 지시사항을 문서로 남기는 습관입니다. 상사가 말을 바꾸는 상황을 방어하는데 기록만큼 완벽한 방패는 없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지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구두 지시도 이메일로 다시 한번 확인을 거쳐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고립에서 벗어나 나를 지지해줄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료나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마음의 연결고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탈출 계획 그 자체를 치료제로 삼는 것입니다. 언제쯤 부서를 이동하거나 이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출구를 계획해 두는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희망을 품는 순간 하루의 고통은 견딜 수 있는 과정으로 바뀝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무게 중심을 이용해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회복하는 힘을 기르자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깊이 공감할 줄 알고 책임감이 강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단지 특수한 환경에서 선한 기질이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에 이름 붙이기와 유리벽 떠올리기, 그리고 3인칭으로 듣기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 보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공감 능력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를 먼저 보호하는 행동을 이기적이라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사태에서 자신의 산소 마스크부터 챙기는 것처럼 정서적인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근육을 기르다 보면 상사의 가시돋친 말들이 예전만큼 나를 찌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단단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